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미국. 트럼프 머릿속에 나온 거는 관세인 거예요. 도덕이 없어요. 동맹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신뢰할 수 없는 미국이 되는 거죠.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석양이다. 관세는 적은 미국의 몰락. 그러면 트럼프는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석양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매일 저렇게 나오는 건 무너지는 미국의 비명이다. 관세는 적은 미국의 몰락. 물론 내일 몰락하진 않죠. 꽤 오래 갈 거예요. 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점진적 하락.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트럼프가 만들 거고, 역사는 저는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한때 세계는 분명했습니다. 이념이 있었고 진영이 있었고 선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념은 곧 생존 전략이었고 정치의 언어는 선명할수록 힘을 가졌습니다. 네, 한국은 그 최전선에 섰던 나라지요.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이념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치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세계는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중국은 떠올랐지만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단일한 패권국은 아닙니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가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 체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릭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신흥국들이 또 이렇게 뭉쳐서 뜨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안보는 미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경제는 중국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동맹과 함께 해야 하지만 시장과 공급망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정치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념 구호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현실을 조정하는 능력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는 정체성을 외치는 정치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즉 중도 식용의 정치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중도 식용이라는 말은 그런데 종종 오해를 받지요. 마치 원칙 없는 타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중도 식용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태도입니다. 이념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책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이념이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외교 위기가 닥칠 때 구호가 리스크를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라면 현실을 다루는 능력,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중도 식용 정치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강한 진영 대립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 정치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이 한 문장은 복잡한 설명을 대신합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치를 단순화시키고 갈등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선거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 국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때 발생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 정책은 숫자로 평가받고 외교는 결과로 평가받고 안보는 실패했을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체성을 앞세운 동원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치에 새로운 갈등 축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의 갈등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이념의 차이에서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갈등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와 여전히 정체성을 동원하는 정치 사이의 충돌, 다시 말해 식용 대 이념의 갈등입니다. 제가 봤을 땐 B 대 A의 갈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A는 순수하고 B는 타락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반대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왜 죄악입니까? 그리고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이념 가치, 이게 정치에서 효용성이 있습니까?
실용 정치는 복잡한 세계 속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동맹도 활용하고 시장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전략을 수정합니다. 반면에 정체성 정치에 머무르는 세력은 여전히 선명한 구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먼저 규정하고 그 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실 대응 능력을 점점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는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간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주한 도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술 경쟁, 공급망 개편, 안보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정치는 결국 유권자 선택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진영의 언어에 더 크게 반응한다면 정치도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과와 결과를 묻기 시작한다면 정치 역시 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제 물어야 합니다.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선명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심이 될 때 한국 정치도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멋대로 해놓고 상대를 마구잡이로 함부로 악마화하고 선거 때가 되면 자기하고 친한 유튜브 나가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선명했다, 이념에 충실했다, 이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개판으로 정치하고 그러면서 김어준은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내가 김어준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인증하려고 해요. 이런 정말 한심한 정치가 먹혀왔습니다. 그래 놓고 재선, 3선, 4선까지 하는 거예요. 4선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자,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질서는 바뀌었고 경제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체성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실용으로 나갈 것인가. 한국 정치의 미래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 답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뉴 이재명. 네. 실용, 효능, 여기에 방점을 둔 시민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